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도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워낙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속락이라고 하죠. 급하게 시장이 지금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미국장에서 조금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네. 긴축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있지만 그래도 5월의 긴축은 좀 많이 소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긴축 공포는 이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아직 긴축은 이제 시작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시작을 했죠.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5월에 이제 연준에서 우리가 받아볼 성적표 내지는 물가를 보면 당장은 공포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 조금 긴축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우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거나 변동성 나올 만한 이슈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저는 반이고 정이네요. 매니저님이 그래도 조금 시장을 이제 많이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빅 스텝이냐, 스몰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도 나오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이요? 네. 네. 얼마 정도의 자이언트 스텝인가요? 저는 0.75를 인상해야 75bp 그리고 네. 또 75bp 이렇게 간다 얘기들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3%를 못 넘고 2.9에서 2.8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년물이 이제 국고채가 2.8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진짜 자이언트 스텝이면 우리나라도 금리도 그렇고 요게 이제 3%가 넘어갈 텐데 그럴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없지만 만약 이제 자이언트 스톱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작년 말부터 긴축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 공포로 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았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겨낼 만큼 내성이 어제 빠졌던 거는 사실 중국의 어떤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그런 봉쇄 이런 그렇죠. 이슈에 의해서 좀 더 빠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락이지 순수하게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과 그런 빅스텝에 의해서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반을 들었지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최근에 지난주에 미국의 변동성이 왜 그렇게 심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네. 75bp까지도 올린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물가를 정말 연준이 니네 잡을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지 않겠냐. 그래서 네. 연준이 정말로 물가를 잡는지가 관건이고 5월, 6월 지나가서 물가가 정말 잡힌다면 그때가 정말 진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반을 든 거예요. 그럼 물론 그때의 가격이 지금의 가격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이 물가라는 부분이 연준이 조금 대놓고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를 잡는 그런 신뢰도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좀 변동성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제 이제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유가. 그러니까 100불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철강, 비철금속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곡물만 안 빠졌지. 곡물은 이제 조금 마이너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유가랑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저는 보면은 이제 자이언트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이제 선물도 그렇고 이제 양호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박스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 들어서 네네네. 벌써 지금 4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2,800 한 번도 못 갔고 또 거꾸로 보면 2,600자만 보이면 또 바닥이었거든요. 그렇게 네네. 보면 150포인트 내외의 굉장히 좁은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하단은 지금 지켜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이따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고 네네네. LG 디스플레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업종에 대해서 대표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이제 사실 새 정부가 5월 달 들어가면 이제 새 정부의 어떤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에 의해서 다시 2,800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합을 내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다음 이슈가 대형주 실적 시즌과 관련된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IT 자동차 뭐 실적 다 나온 상황에서 그리고 긴축이라는 재료까지 나왔는데 바닥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저는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합을 이끌어 주세요. 일단 이제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스몰 스텝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안정권은 이제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해서 내성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고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차기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주에 따라서 지수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을 위해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선택적으로 주식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악재는 좀 많이 소화해 가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네.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두 번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좀 자신감을 얻게 되는 네네.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어제 자동차, 특히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네. 놀라운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전 증권사에서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정말 드디어 이제 자동차가 달릴 때가 됐는지 저희들이 한번 정반합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달릴 때가 됐다 하면 정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럼 맨날 싼 거 또 싸질 것 같아 라면 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정이네요. 이거는 또 제가 의견이 조금 복잡해졌네요. 아까는 변동성이 있다고 하면서 자동차는 저는 이제 이런 국면에서 자동차만한 게 있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제가 얘기를 꺼낸 김에 한번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면은 사실 시장이 약간은 불안한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적이 나온 상황. 네. 그러니까 이미 실적이 나왔고 뭐 현대차, 기아차만큼 지금 수출주 중에 전 세계 수출주 중에 이만큼 싼 종목은 없어 보여요. PBR 0.5배, PER 6배. 거기다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우려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가 사실 자동차였거든요. 반도체 수급 안 좋았죠. 공급망 훼손의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의 직격탄이었고 긴축하면서 이머징 통화가 하락을 하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이머징 쪽에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다 나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악재를 받았는데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닥이지 않겠냐. 이게 외국계 시각이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시각이라서 그래서 저는 정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보면 현재 지금 환율이 1,250원이거든요. 환율 효과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환율에 의해서 만약 이렇게 매출이 안 나왔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1,100원대에서 1,250원, 이제 1,200원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출액이 이제 현대차가 30조에다가 1조 9천억, 거의 2조 영업이익이 났고요. 네. 기아가 이제 18조에 1조 6천억인데 사실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좀 못한 것 같은데 기아가 더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를 합치면 시총이 8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총이 이렇게 되면 이제 80조라면 사실 토요타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했을 때도 저평가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에 비하면 아주 접근도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율 효과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들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사실은 자동차 팔린 대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마진 좋은 자동차들이 팔렸다는 그렇죠, 거죠. 브랜드 그렇죠. 뭐 믹스 개선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기아 차들도 보면은 지금 현재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될 만큼 네. 옵션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반도체 수급의 부족에 의해서 지금 고가의 차량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 기아 같은 경우에 컨퍼런스 콜을 어닝 콜을 했는데 반도체 하반기부터는 조금 풀려나갈 거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이제 수급상을 보니까.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네네. 과연 근데 지금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수급이 풀려봤자 뭐 6개월 내로 1년 내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줄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줄을 봤는데 네. 사실 자동차 기아 현대위아 만도 뭐 이제 이렇게 보고 그 외에 이제 부품주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차화정 그래가지고 세게 갔는데 2011년 때 그렇죠. 그때는 차화정이 굉장히 그러면서 뭐 SL 화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품주까지 같이 일지데크 막 다 날랐는데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랑.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저기 이제 다른 모든 이들도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하는데 저도 네. 안 그래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자율주행과 지금 현재 부품 수급에서 자동차 반도체 주가 저는 각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기아에다가 반도체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딘가, 뭐 너무 텔레칩스라든가 뭐 많은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매출이 되는 회사들을 못 찾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텔레칩스,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SF 반도체, LX세미콘, 테크윈까지 이제 요 정도의 어떤 매출이 나오는 데는 괜찮은데 이제 그 외에 NCN, 칩셋미디어, 사실 해성 DS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소켓이기 때문에 해성 DS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7만 원을 달성했고. 그 외에 이제 유니캐스트, 유니트론텍, 코아시, 아모텍까지 이런 업종이 보는 게 낫잖아요. 과거에 어떤 자동차 부품주도 물론 좋겠지만 뭐 조 단위에 3조 이상 나오는데도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나는데 지금 이제 매출이 얼마 안 되지만 시총이 낮은 뭐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 주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와이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반도체 소재 쪽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냐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일단 자동차 자체가 실적이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신뢰도 있는 가격대까지 와서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 자동차에 관련해서 이제 달릴 때가 됐나 우리 합은 이제 일단 자동차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외에 부품단도 좋지만 네. 또 이제 자율주행에 연동되는 반도체 회사들도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 바로 다음 코너인 전투주에서도 아까 제가 기회 현장 그리고 예고하면서 봤는데 제지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지가 뭐 지금 다 안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펄프 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목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이제 제지주가 그러니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올라가는데 이게 실적으로 보여줄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실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정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반짝 이슈일 수 있다라고 하면 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건 또 갈렸네요. 네. 반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사실은 이제 페이퍼 코리아가 상을 친 이유는 네. 어떤 그런 종이 재지가 인상이 때문이 아니고 M&A 이슈거든요. 사실. 개별 재료구나. 네. 개별 재료기 때문에 네. 이제 한영에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유암코인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매각을 한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상을 쳤는데 사실 제지주의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한솔제지라든가 아세아제지라든가 뭐 한창 이거 무림 PMP나 이런 종목인데. 무림 페이퍼랑 이런 주식이 오늘 상승권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봤던 게 사실 이제 페이퍼 코리아가 상을 줬더니 제2의 한일 사료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스가 떴는데 사실 사료주도 뜬 게 그 실적보다는 사실은 현대 사료가 M&A 이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 페이퍼 코리아가 어떤 다른 붙이는 데가 바이오가 붙었든지 어떤 강력한 데가 페이퍼가 끌고 나가면 또 그 외에 지금 제지주들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반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페이퍼가 M&A 이슈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제2의 사료주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M&A 재료와 관련된 종목 말고 아까 한솔제지 같은 경우가 대표주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더라고요. 그쵸. PER이 7배도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도 제지 쪽도 이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가격 정가까지 이 목재 가격이 올라간 거를 핑계 삼아 아니면 진짜로 목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가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실적이 분명히 1분기에 괜찮을 거고 또 하나 이제 격가지인 게 이것도 리오프닝 종목이더라고요. 제지주가. 왜냐하면 이거는 좀 우스개 신용카드 인쇄지랑 비행기 티켓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리오프닝으로 또 엮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격가지로 말씀드렸고 일단 자동차하고도 궤를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게 밸류에이션은 워낙 낮은 상황에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 근데 이제 M&A까지 붙으니까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 안에서 피킹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실적이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은 또 자기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뭐 의견은 갈렸지만 이제 매니저님이 보시기에 이 제지주 어떤 식으로 결론을 이끌어야 될지 아니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제시해 주면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탑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사실 실적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당기 순이익이 900억이 나오는데도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솔 제지도 뭐 비슷한 고요. 그래서 네. 한솔 제지, 아세아 제지 사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 페이퍼 코리아가 촉발된 M&A 이슈에 의해서 사료처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권에 가지고 한번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시장은 조금은 이제 바닥을 잡는 것 같고 네. 자동차라든지 제지, 물돈 이게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에서 뭔가 실적으로 모멘텀이 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모멘텀이 되는 거는 결국 좀 적정한 가격, 싼 네. 가격에 있는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반합을 통해서 주요 이슈의 결론을 이끌었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을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가 딱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네. 뭘 가지고 왔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말씀드렸거든요. 야,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이요? FDNC도 네. 이제 그 손절가 라인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 상을 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상을 치고 이제 바이오 FDNC가 지금 상승권, 수익권에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사실은 아까 여기에 이제 자동차라도 살짝 엮여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나래 나노텍이라는 주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나래 신규 나노텍. 상장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시총이 이제 1,333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매출액이 1,350억 나오면서 20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올해 연말에 1,600억에 30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주식이 공모가가 17,000원입니다. 바이오 FDNC도 공모가 대비 저평가됐고요. 지금 공모가 17,000원 대비 3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사실 3개월 동안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없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내일 모레 5월 8일 날 57,000주 미래에셋이 이제 상장 수선인 그 57,000주가 유일하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보호해서 물렸고 대주주 보호해서 물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렉서블 OLED 투자 수혜주고요. 덕산, 네오로스, 핌스, 아바코, 동아, 엘텍, PER 13% 비해서 올해 연말에 6.8배밖에 되지 않는 회사고요. 특징적으로 보면 이제 코팅, 경화, 합착 기술을 가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요. 코팅기 도폭이 국산화를 하면서 사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2차 전지와 반도체 PLP 관련 사업 다각화가 추진 중입니다. 지금 이제 PLP 관련 3사의 수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데모를 하고 있고 올해 파일럿 라인 수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아까 얘기한 자율주행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장비도 수주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PLP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식 공정 적층 이제 2차 전지 관련 수주도 있고 분리막 코팅, 정극 코팅 제조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 잡고요. 목표가는 공모가인 18,000원까지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해서 이걸 락업, 그러니까 보험에서 물량, 내일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까 또 바로 소개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나래 나노텍이라고 저희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이 내일 있으신가요? 네, 오늘하고 내일 4시부터 5시까지 이제 오늘 방송 중에 못다한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